자, 드디어 다섯 번째 열과 우리 생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과 우리 생활은 사실 너희들한테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내용은 되게 많지 않아. 그 다음에 알아야 될 개념도 몇 가지 되지 않아. 근데 수업 시간에 다양한 실험을 하려면 영상을 보고 공부를 좀 해야 되겠지. 사전에 대학생들이 와서 여러 개념도 실험을 통해서 알아봤는데 몇 가지 개념만 알면 이 단어는 쉽게 넘어갈 수 있어.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자. 자, 먼저 열과 우리 생활이기 때문에 열을 나타내는 개념인 온도가 뭔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 자, 온도는 우리가 평상시에도 많이 써봤지? 자, 몇 도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오늘 날씨는 몇 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자,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섭씨 온도도 자, 온도의 개념이 더해져 있는 건데, 자, 온도라고 하는 건 물체의 뜨겁고 차가운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어. 자, 근데 뜬금없이 온도라고 하는 개념을 배울 때 원자하고 분자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그 개념을 자, 먼저 잡고 가야 될 것 같아. 자, 우리가 식물을 배울 때 식물은 기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기관은 조직계로 구성이 되어 있고 조직계는 조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조직은 뭘로 구성이 되어 있지? 그렇지,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었지? 자, 그림을 하나 보도록 할게. 자, 우리가 물건들을 쪼개면 나중에는 제일 작은 단위가 나오겠지? 세포도 사실은 가장 작은 단위라고 볼 수는 없어. 하지만 세포가 어떤 기능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단위이기 때문에 세포라고 하는 걸 배웠지. 근데 세포도 쪼개면 더 작은 단위로 쪼개질 거야. 자, 그 작은 단위를 우리는 원자라고 불러줘. 자, 볼게. 자, 원자라고 하는 거는 물체의 가장 작은 입자를 원자라고 불러주고, 원자는 쪼개지지 않는다라고 해. 하지만 원자도 서로 되게 세게 부딪히게 하면 쪼개지긴 해. 자, 원자는 가장 작은 입자고, 분자는 원자들이 연결되고 합쳐져서 고유한 성질을 가진 작은 입자를 분자라고 불러주는 거야. 그래서 모든 물체는 눈으로 볼 수 없는, 작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없겠지, 작은 입자인 원자나 분자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먼저 보고 가야 돼. 자, 그러면 온도에 대한 개념을 이어가서 봐보자. 자, 온도를 측정하는 온도계는 정말 여러 가지가 있어. 자, 갈릴레이 온도계 수업 시간에 한번 검색해서 정리해 볼 거야. 자, 그다음 우리가 평상시에 보는 알코올 온도계, 당연히 알코올이 들어있겠지. 자, 똑같이 생겼는데 좀 크기가 작아. 자, 그 안에 수은이 들어있는 수은 온도계, 적외선 온도계, 저항 온도계, 열화상 카메라, 스티커 온도계, 시온 스티커라고 불러주지. 자, 요런 온도계가 있어. 자, 온도를 측정하는 도구들 있겠지. 자, 요런 것들이 있고 넘어가 볼게. 그럼 도대체 온도가 무엇일까? 온도는 아까 설명했던 모든 물체를 이루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가 원자인데, 원자는 기능이 없어. 그래서 원자들이 붙어 있는 기능을 하는 원자보다 조금 큰 단위인 분자라고 하는 게 있는데, 분자의 활발한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 값이야. 자, 이렇게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 미친놈이 온도가 높은 거야. 자, 어떤 얘기냐면 활발하게 움직이고 막 광기에 서려서 막 뛰어다니고 하는 놈들이 온도가 높은 거고,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애들이 온도가 낮은 거야. 자, 즉 온도라고 하는 것은 이 물체를 이루고 있는 작은 단위인 분자가 얼만큼 활발하게 움직였는지 그것을 수치화해서 나타낸 걸 자, 온도라고 불러준다. 자, 보통 막 미쳐서 날뛴 애들은 교실 안에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될까? 밖으로 나가버리지. 그래서 한 가지 얘기를 해주자면, 너무 온도가 높아지면 여기 있는 물을 떠나서 밖으로 나가게 돼. 자, 기체가 돼서 날아가게 되겠지. 자, 그럼 온도를 측정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되게 많은 측정하는 값이 있고 나타내는 방법이 있지만,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두 가지를 많이 쓴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많이 쓰는 이걸로 표시하는 물의 어는 점을 0도로 하고 끓는 점을 100도로 해서 그 사이를 100등분으로 나눈 이 온도는
섭씨 온도라고 불러줘. 자, 그 다음에 반대로 우리가 실험을 할 때나 아니면 과학실에서 연구를 할 때 많이 쓰는 온도인데, 분자 운동이 활발한 정도를 온도로 표시한 걸 절대 온도라고 불러줘. 자, 두 가지를 쓰는 방법은, 표시하는 방법 단위는 섭씨 온도는 이렇게 우리 평상시에 많이 봤겠지. 자, 절대 온도는 K라고 해주는데 1890년대인가 켈빈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정의했기 때문에 자기의 이름을 따서 K라고 붙였고 켈빈이라고 읽어주면 돼. 자, 이 두 가지 사이에는 관계가 있는데, 절대 온도는 섭씨 온도에 273을 더해주면 절대 온도가 나온다. 그러니까 절대 온도가 훨씬 더 값이 어떨까? 수치상으로는 더 낮고, 더 낮겠지.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자. 섭씨 온도가 0도인 건 절대 온도에선 273K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0도일 때는 절대 온도가 273K가 된다. 그러면 1K는 몇 도가 될까? 그렇지. 마이너스 273K가 되겠지. 자, 그럼 열에 대한 개념 이어서 봐보자. 자, 열이라고 하는 거는 온도라고 하는 개념과 달라. 나 몸에 열이 났어 이러면 뭔가 온도가 바뀐 거지. 그치? 열이라고 하는 건 보통 에너지라는 개념으로 많이 설명하는데, 열은 온도 차이에 의해서 한 물체에서 다른 물체로 이동하는 에너지를 열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열 에너지를 우리가 전기로 바꾸기도 해. 자, 화석연료인 석유나 석탄으로 열을 내지. 태우면 열이 나겠지. 그 열 에너지를 우리는 전기로 바꿔주는데, 열은 에너지의 종류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자, 예를 들어서 보자. 뜨거운 물이 들어있는 이런 찻잔에, 자, 물이 되게 뜨겁고 찻잔은 처음엔 뜨겁지 않겠지. 처음에 뜨거운 물을 부었을 때. 그러면 물 분자는 아까 얘기했잖아. 온도가 높을수록 더 많이 움직인다 그랬지. 미쳐 날뛴다 그랬지. 그래서 막 움직이다 보면 찻잔을 이루는 분자를 건드리게 돼. 자, 보통 교실에 이상한 놈 한 놈이 있으면 얘놈 때문에 다 교실 분위기를 망친다 그랬지. 왜냐하면 그 놈이 다른 놈을 이상하게 만들기 때문에. 똑같은 거야. 활발하게 미쳐 날뛰는 물 분자가 옆에 있는 원래 움직이지 않았던 찻잔 분자를, 가만히 있던 분자를 건드려서 운동이 활발해지는 거야. 자, 그러면 찻잔 분자도 움직이는데, 대신 자기가, 이 물 분자가 에너지를 이 찻잔에 있는 분자한테 줬기 때문에 본인은 운동이 좀 약해지고 오히려 가만히 있던 찻잔이 많이 움직이게 되는 거야. 잘 보면, 자, 왼쪽에 처음에는 움직임이 별로 없었는데 점점 많아지게 되지. 옆에 보면은 외곽에 이런 움직임이 많이 생기게 되지. 자, 이거는 평상시에 우리가 봤던, 그냥 생각했던 개념 다 알 수 있어.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 온도는 떨어지게 되지. 뜨거운 거. 그렇지? 뜨거운 물은 온도가 떨어지고 차가운 물은 온도가 올라가. 두 개를 섞어 놓으면 나중에 둘 다 똑같은 온도로 유지가 되겠지. 결국에는 바깥의 온도랑 비슷한 온도로 바뀌게 될 거야. 자, 넘어가 보자. 자, 여기까지 하고 일단은 마무리할게.